자, 오늘은 캐시와 레디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싱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짝 알아보고요.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백엔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미들웨어 시스템이다 보니까, 레디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입문 수준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스프링 부트의 레디스 캐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싱에 대해서 속도와 성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거리든 다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싱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캐싱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징이라든지 혹은 이제 API 응답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지사항이 있죠.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변경이 되는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API 응답 같은 데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쿼리 결과, 백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파지토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해가지고 데이터를 끄집어 오는데, 그 데이터가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라면 그 쿼리 결과물에 대해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읽어오면은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것보다는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게 빠르기 때문에 캐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그 많은 데이터를 전부 다 SSD에 이제 저장하고 읽고 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미래에는 SSD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캐싱을 하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캐싱이 뭔지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캐싱이 뭐냐면은 디스크에서 우리가 파일을 읽어요. 이 파일을 읽은 거를 메모리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가지고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기 전에는 메모리에 남아 있잖아요. 가장 속도가 빠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려놓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이제 세션 관리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세션 관리가 여기 들어가도 되지만은 여기 웹 애플리케이션 쪽에 들어가도 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톰캣이라는 와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 와스를 여러 개 분산을 시켜놨을 때 우리가 어떤 로그인 사용자인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세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 세션이 여러 개의 톰캣별로 나눠져 있다면 로드 밸런싱이 됐을 때 A라는 톰캣에 가고 B라는 톰캣에 가고 C라는 톰캣에 갔을 때 이 세션들이 공유가 안 되면 접속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션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레디스라는 캐싱 기능을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정적 콘텐츠, CDN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캐싱을 해놓은 거죠. CSS라든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에 올려둔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니까 디스크를 읽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속도와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자체를 이제 분산해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리 서버가 죽어버리면 메모리는 날아가잖아요.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대의 물리 서버의 메모리에다가 이제 올려놓게끔, 그래서 분산, 요거를 이제 분산 캐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제품 정보라든지 이제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기능에서도 캐싱을 사용을 하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리더보드, 사전에도 이제 공지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리더보드라고 레더보드겠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레더보드 같은 경우 어떻게 순위를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 순위라는 게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디스크에서 호출할 때마다 그때그때 불러오기보다는 메모리에 올려두고 그 메모리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레디스를 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다 했는데, 이 CDN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CDN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레디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캐싱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레디스를 간단하게 이제 도커로 띄워서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레디스 시리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툴 ARD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Another Redis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뒤에 가서
우선 도커 컴포즈를 이용을 해서 레디스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 내용은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커 컴포즈.yml이라고 파일을 생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한 형태거든요. 레디스에서 이제 기초적인 세팅만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 그래서 레디스라고 컨테이너를 올리고 이름은 레디스 베이직이라고 했습니다. 포트는 레디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트를 6379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얘를 이제 우클릭하고 컴포즈 업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도커 확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나오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네, 업 해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예, 스타티드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좌측에 도커 확장을 이용해서 이쪽에 보면은 여기 레디스 베이직이 지금 실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죠, 레디스. 다음으로 레디스를 이제 서버로 올렸으니까 그 레디스를 올린 서버에 접속을 해서 레디스에서는 레디스 CLI라는 커맨드 라인 툴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레디스 CLI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CLI로 접속을 해서 레디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너무 간단해서요. 레디스 CLI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포트까지 이렇게 접속을 하고 패스워드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이제 띄웠으면은 레디스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클릭해서 어태치 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어태치 쉘 하게 되면은 이쪽에 보이시다시피 도커 레디스 도커 안쪽에 들어온 거고요. 클리어 CLI를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레디스 CLI라는 명령어를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라고 치고 그 다음에 H는 이제 호스트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로컬에서 레디스가 띄워져 있는 서버에 들어왔으니까 그 서버 안에서는 그냥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자, 포트는 T라고 적어주시고 6379 적어주시고 패스워드 저희가 세팅한 게 없으니까 그냥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커맨드 라인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레디스가 일종의 키 밸류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레디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키 밸류로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set 예를 들어서 이제 myKey hello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OK 떴죠. 그럼 이제 얘를 myKey라는 키 이름으로 hello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불러오려면 get myKey 라고 입력하면 hello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아까 전에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정보 같은 경우를 캐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포스트그레스나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품 정보를 읽어왔어요. 그 데이터 정보를. 얘를 좀 속도를 빠르게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캐싱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고 우리는 그 캐싱을 레디스를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 레디스의 상품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응용을 해보자면 이제 set 프로덕트 1이라는 제품을 뭔지를 이제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임은 스푼, 프라이스는 가격은 뭐 2,3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는 거죠. 엔터. 자, 그럼 이제 캐시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프로덕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읽어봤을 때 캐싱을 이제 해놓은 거죠. 프로덕트 00001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불러올 때, CLI에서는 이렇게 get이라는 걸 불러오는 거고, 이제 프로덕트 0001이라고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캐싱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뭐 모든 키를 줘야 하는 거, 뭐 삭제하는 거는 대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레디스 CLI 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회하고 저장 한번 해보는 거, 예,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마저도 불편하다고요? 이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툴 중에 아까 ARDM이라고 했잖아요. Another Redis Desktop Manager라고,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툴을 쓰면 조금 편하잖아요. 물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레디스 관련 이제 확장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설치하셔도 되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GitHub 주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데모는 이따 뒤에 스프링부트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부트와 레디스 캐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에서 읽어올 때의 그 IO에 대한 딜레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술이고요. 그 메모리, 인메모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디스 외에도 인메모리를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들도 많죠. 국내에 뭐 RT베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DB인가? SAP 셉에서 사용하는 인메모리 DB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레디스 설정하기, 레디스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패싱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실습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를 설정을 하려면 디펜던시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프링부트 스타터 데이터 레디스. 어떤 블로그 같은 거 보니까 무슨 그 임플리먼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캐시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코딩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설명란에 GitHub 주소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우선 디펜던시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build.grad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uild.grad에 보시면은 많죠.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스타터 데이터 레디스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내에서는 스프링부트의 도커 컴포즈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그 레디스 도커 컴포즈 내용을 여기에다 이렇게 맨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컨피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패키지 안쪽에 넣어 놨고요. 레디스 컨피그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소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레디스 컨피그라고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호스트 정보하고 포트 정보, application.yml에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 포트에서 읽어올 수 있게끔 적어 놨고요. 이 포트하고 호스트하고 포트 정보를 읽어가지고 이제 팩토리를 생성을 하고, 이 팩토리 빈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디스 이거죠. 네. 이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디스 템플릿, 그 다음에 캐시 매니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빈 두 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디스 템플릿은 아까 전에 보셨던 캐싱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기 전에 그거는 이제 스프링 부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디스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레디스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디스 템플릿이라는 빈을 주입을 시켜 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레디스 템플릿에 아까 보셨던 팩토리 정보 있죠. 요 커넥션, 접속 정보에 대한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 시리얼라이저, 밸류 시리얼라이저 두 가지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두 개 다 이제 스트링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놨고요. 다른 데 보니까 뭐 제이손인가? 잭슨 이용한 제이손 형태로 시리얼라이저를 하는 그런 세팅도 있습니다. 그 시리얼라이저에 대한 세팅은 여기서 자세하게는 좀 안 하고요. 어쨌든 키를 그냥 문자열 형태로 캐시에 저장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바이트로 변환을 해서 그 바이트로 변환된 거를 이제 메모리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열이라든지 객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이트로 변환하는 거, 이런 거를 자바에서는 시리얼라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레디스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레디스 템플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커넥션 정보와 시리얼라이저 정보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면,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주문을 추가한다라는 이 add order라는 메소드인데, 이 레디스의 레디스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얘를 주입을 받고요. 지금 여기 서비스 레이어예요. 서비스 레이어. 프라이빗 파이널 레디스 템플릿 스트링 오브젝트 레디스 템플릿. 이렇게 주입을 받는 거죠. 이렇게 주입을 받은 다음에 얘를 그냥 메소드 호출하듯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레디스 템플릿 하고, 아까 전에 레디스 CLI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디스의 키 밸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 메소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레디스 템플릿 ops for value라고 되어 있고, value 값으로 저장한다는 뜻이고, 여기 아까 보셨던 레디스 CLI에서 보셨던 오더와 그 오더 정보, 요 정보를 캐싱하겠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결과를 캐싱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셋이 있으면은 뭐 get도 있겠죠. get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옵스포 여기서 지우고 get 있죠. get 있고, 키는 이제 오더라고 적었으면은 오더,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캐싱 할 거에 대해서 일일이 레디스 템플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저장하고 가져오는 것을 매번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스프링부트에서는 캐싱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프링부트에서 제공해주는 캐싱을 이용을 하려면 이 enable 캐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 메인 메소드 있는 부분 있잖아요. 혹은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컨피그레이션 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enable 캐싱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적어도 되고, 제가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여기다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쪽에다가 enable caching이라고 적어줬습니다. 뭐 양쪽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enable caching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은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요 부가적인 어노테이션들이 있는데요. 캐셔블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캐셔블은 메소드의 결과를 캐시에 저장하는 거를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를 호출한 결과 값이 밸류가 됩니다. 여기 있는 밸류는 뭐냐? 이거는 그냥 이 캐셔블에서 이용하는 또 하나의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밸류가 캐시에 저장되는 밸류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키, 그리고 이제 키에 보시면은 이제 샵이라고 붙여 있잖아요. 이 샵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샵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파라미터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컨디션은 조건.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10보다 클 때만 캐시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캐시 풋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캐시 풋은 메소드 실행 결과를 항상 캐시에 저장합니다. 항상.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업데이트에 유저즈는 키가 아니라고 했죠. 이 키. 그러니까 user.id
여기 파라미터가 지금 유저 객체잖아요. 예, 유저 객체에 있는 ID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키를 저장을 해놨고, 그리고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죠. 항상 세이브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에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캐시 에빅은 캐시를 지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아이디인 거를 얘를 지워라 라는 뜻이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지웠다가 다시 캐시를 넣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해주는 게 캐싱이라는 어노테이션이고, 여기에 이런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에빅에다가 캐시 에빅 넣어가지고 이 유저주의 요 아이디로 가지고 있는 키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유저를 하면은 그 결과값을 다시 캐시에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코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를 준비를 해 왔고요. 인벤토리 이제 팩토리에다가 실제 캐시를 적용한 코드를 제가 준비를 해 왔고요. 여기서 한번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면 레디스 템플릿을 여기서 주입을 받아서 레디스 템플릿 점 ops for value에 뭐 get set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는 이제 캐시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캐셔블 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캐싱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get product info, 그러니까 상품 정보를 이제 불러와서 그 결과물을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시 매니저라는 것이 있는데, 레디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레디스 컴피그에서 레디스 템플릿 빈을 이제 등록을 시켜 놓으면 되는데, 캐시를 이용을 하려면은 캐시 매니저라는 빈을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정 정보고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주시면 되겠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템플릿에서 set key 시리얼라이저가 있고 set value 시리얼라이저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이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의 세팅을 보면은 키 위드, 키에 대한 거 시리얼라이저, 밸류에 대한 거 시리얼라이저를 여기에다가 세팅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레스트 템플릿에서는 스트링 시리얼라이저를 이용했는데, 여기 밸류 위드에서는 제네릭 잭슨 투 제이슨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라는 것을 이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스트링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를 사용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캐시 매니저라는 빈을 컴피그 쪽에 등록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캐싱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셔블이라든지 혹은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캐시 에빅, 그 다음에 캐시 풋,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은 캐시 매니저라는 빈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보는 코드는 캐셔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의 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요 샵이 붙게 되면은 이 샵은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EL이라고 하는데, 그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샵 id라고 붙이면은 요 i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파라미터의 id라는 이름이 변수명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거랑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 루트라는 거는 뭐냐? 요 오브젝트 객체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메소드 네임, 요 캐시가 호출한 요 메소드 네임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제 툴을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 매니저를 이제 지정을 해줬죠. 아까 전에 그 레디스 컴피그에서 세팅해놨던 레디스 캐시 매니저의 이름이 뭐였냐면 레디스 캐시 매니저였습니다. 다시 보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레디스 캐시 매니저,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unless가 있는데요. unless. 이 unless에 보시면은 이 unless는
그 결과에 대해서 컨디션을 줄 때, 그러니까 예제에서 캐셔블을 예제에서 컨디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컨디션은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건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unless는 이 메소드가 수행된 결과물에 대해서 조건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unless가 if는 아시잖아요. 예, 아니면, 그러니까 리절트가 널이 아니면은 캐싱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샵 리절트 요거 있죠. 예, 요거는 고정입니다. 요거 고정이고, 그 다음에 샵 루트도 고정입니다. 요거를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캐시업을 여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언레스가 있는데 이 언레스에 대한 이제 설명 여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은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 SPE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 리절트가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리절트, 샵 리절트는 메소드를 호출한 결과에 대한 리절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거를 보니까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unless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결과물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 결과물이 널이 아니면 캐싱을 해라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용법이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캐싱이. 그래서 그 캐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캐시어블이라든지 캐시 앱이 캐시 풋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을 때 캐시 풋을 하고 캐시 에빅을 해서 그 키를 지우고 캐시 풋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이런 전략적으로 캐싱한 또 그런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글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 같은 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드 설명은 끝났고요. 코드 설명에서 끝나려고 데모를 킨 건 아니겠죠.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사전에 레디스 띄웠던 거는 제가 좀 죽이겠습니다. 포트가 좀 겹칠 것 같아서 스탑하고,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도커 컴포즈 서포트를 기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 중이 되거든요. 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커를 보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러닝 되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REST 클라이언트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샌드 리퀘스트 클릭하면은 이제 호출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호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 어드밴스드 레디스 데스크탑 매니저라는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요게 Another Redis 데스크탑 매니저라는 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New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레디스 도커를 띄웠으니까 접속을 해야 되겠죠. 로컬호스트 6379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6379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띄웠던 도커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대시보드가 나오고 지금 키가 등록이 되면은 여기에 뭔가 목록이 뜨거든요. 근데 지금 등록된 키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게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REST 클라이언트라는 확장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확장.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에 리소스에 REST API 테스트라는 파일을 제가 만들어 놨고 이 파일을 여셔서 이 파일에 이제 첫 번째 있던 거 이제 프로덕트 1번 이렇게 이거를 이제 샌드 리퀘스트를 해서 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네. 정상적으로 이제 호출된 결과를 이렇게 이쪽에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됐고, 자, 그러면 얘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get 프로덕트 인포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로직을 쭉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호출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이제 캐시를 해놨잖아요. 캐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키를 요 메소드 이름이랑 요 파라미터 아이디를 키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툴에서 보시면,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데 리플래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리플래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get product info 1이라는 게 떴고,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키가 너무 작은데 크기가 안 되네요. 이렇게 떴죠. 떴고 그 결과가 지금 레디스 캐시에 저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말고 한번 4번도 해볼까요? 여기서 요거를 4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1에서 4로 바꿨고요.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샌드 하면 이제 4번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툴에 보면은 새로 고침을 해보면 4번도 캐시가 저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저장이 됐죠. 물론 이제 매번 이거를 눌러줘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동으로 로드 되게끔 설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걸 안 쓰고 있거든요. 자, 4번까지는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한 8번? 8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8번을 한번 이렇게 8번으로 바꿨고요.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리퀘스트. 지금 에러 났죠? 인터널 서버 에러. 제가 일부러 에러를 냈어요. 코드를 보시면 인벤토리즈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익셉션을 수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아마 MVC 패턴으로 익숙하셨던 분들은 제 이 소스 폴더 구조가 지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not found product exception. 여기 보이시죠? 보이긴 보이시죠? not found product exception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렇게 에러가 났어요. 이제 호출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익셉션이 발생했습니다. 요 익셉션이 발생한 거에 대한 응답 개체를 세팅하는 부분은 제가 좀 아직 코딩을 안 해놔서 그냥 익셉션이 그대로 노출이 지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8번이었죠, 아까 전에? 네, 8번으로 호출을 했는데 익셉션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8번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냐? 저장이 새로 고치면 안 되죠. 지금 1번은 지워졌는데 1번은 제가 캐시를 유지하는 시간을 세팅을 해놔서 그렇거든요.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 정보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디스 컨피그에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5분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가지고 캐시된 게 지워진 거고요. 캐시 시간을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세팅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익셉션이 발생했고 그냥 새로 고침을 해도 캐시에 저장이 안 돼 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 옵션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unless 리절트가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닐 경우,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캐시에 저장을 해라 라는 옵션이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레디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레디스의 입문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은 캐시를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파지토리 소스를 그냥 그대로 거의 카피하셔서 써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라이센스는 MIT입니다. 책임은 안 져요. 거의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